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쭉 나눠봤는데 사실 오늘 아쉬웠던 게 그 임대주택 그렇죠. 관련된 비율. 재개발 뭐 잠깐 얘기할까요? 오,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제 아직 지금 앞으로 별별 수다에서 다시 언급할 얘기인데 짤막하게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여러 언론사에서 이걸 지금 갖다 썼거든요. 이게 이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해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30%까지 늘릴 수 있게끔 한다. 혹시 이제 작년에 얘기 나왔던 게 요번에 이제 지금 입법해서 이제 공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이제 재개발 의무 임대 아파트 비율, 재개발 사업에서 비율을 20%로 하고, 그다음 추가 10%까지 더. 그러면 1000세대를 지으면 최대 300세대까지 임대 아파트가 들어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말이 많은 게, 그러면 이제, 그 사업성이 없어 재개발 추진 못 한다. 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서울시는 원래 2000년대에 재개발 임대 아파트 비율을, 의무 비율을 17% 정도 맞아요. 짓게끔 했어요. 그래서 1000세대면 170세대 임대를 줬어요. 그 이상 줬어요. 근데 그게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미 20%로 올라가요. 서울시 임대 아파트 그래서 20% 짓게끔 했어요. 정비계획 수립할 때 1000세대면 200세대. 그렇게 가다가 2014년, 15년 오면서 되게 경기가 안 좋아졌잖아요. 사업성 개선하게 해준다고 의무 비율을 15%로 낮춰줬어요. 그걸 다시 20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원복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재개발 임대아파트 비율은 그런 변화였다. 그러면 30으로 올리는 거 아니냐. 근데 10%를 임대를 더 짓게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의무가 아니니까 뭔가 인센티브로 유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뭘 주는 대신에 임대 아파트. 근데 이런 형태의 인센티브는 계속 있어 왔어요. 재건축에서도 있고 재개발도 있어 왔는데 예를 들자면 재건축에서는 니네 용적률이 원래 250인데 300까지 짓게 해줄게. 대신 늘어나는 50% 용적률에 대해서는 반반 나눠 갖자. 지금 강남에 지어진 재건축 아파트들에 보면 임대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게 그런 형태로 나오는 임대예요. 늘어나는 용적률을 초과로 받고 그거에 대해서 지어진 아파트는 건축비, 표준 건축비로 사가고 토지 기부 체납 받는 이게 지금 재건축에 있거든요. 아마 그런 형태의 도입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제 생각에. 그러니까 용적률을 임대 아파트랑 이렇게 하는. 이거는 재개발에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역세권 개발할 때 재개발 사업도 역세권 지역 1차 역세권, 뭐 2차 역세권 안에 있는 경우에 용적률을 종상향해서 더 받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토지는 기부 체납하고 대신 짓는 건축비는 표준 건축비로 매입하는 이런 형태의 인센티브를 줘서 임대 아파트를 늘리는 형태로 저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그냥 예상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걸 받을지 말지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이제 토지 등 소유자들이 결정할 문제니까 조합이 결정할 문제니까 이제 그런 이슈가 있고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용의 핵심은 어느 재개발 구역까지가 지정될 거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모든 재개발 구역들이 다 임대 20% 의무로 바뀌면 곡소리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1000세대 아파트 중에 일반 분양이 800에 150이 예를 들어 임대였는데 200으로 다시 하게 되면 아파트 어떻게 지을지 정비계획 변경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 사업이 다시 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 항상 그래서 이런 뭔가를 바꿔야 되는 내용이 생기면 경과 규정을 둬서 어디까지는 그냥 기존 내용대로 가고 새로 사업을 추진하는 어디서부터는 이 바뀐 내용을 적용받아라 라고 해서 경과 규정을 붙이게 두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둘지를 잘 모르겠는데 얘기가 달라요. 아직 기사에는 어느 기사에서 보면 앞으로 바뀐 임대아파트에 관련된 내용이 바뀐 후에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될 거다. 라는 얘기도 있고 또 그냥 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될 거다. 이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 이건 나중에 입법이 되면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뭐 가장 유력하게 얘기가 나오는 최초 사업시행인가 접수분부터라고 하면 이제 걸릴 때들이 어디냐면 예를 들자면 성수전략정비지구 그 다음에 한남뉴타운 네, 뭐 4구역, 5구역. 2구역은 아리까리한데 걸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노량진 뉴타운이라든가 아직 조합 설립은 했지만 사업 시행인가를 접수 못한 단지들이 다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시 정비계획 변경을 해서 와야 돼서 결국은 이게 시행이 되면,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시행이 되면 이만큼 갔던 데들이 사업시행인가 접수하려고 했더니 정비계획 변경해서 다시 오고, 그래서 사업들이 지연되는 그런 영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수 이런 데는 만약 이것 때문에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2년 몇 개월 전에 건축심의 넣어놨는데 50층 때문에 심의 니네 통합심의해야 돼서 지금 다 밀어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갔더니 야, 니네 일단 임대 다시 해갖고, 야, 2년 전에 했던 거 처리 안 해주고 있다가 지금 와서, 그냥 막 화딱지 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 내용 가지고도 서울시 아파트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그러면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개정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 최초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한다. 뭐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구역들이 다 적용이 안 되고, 앞으로 추진할 때들만 걸리거든요. 근데 그럴 리는 없거든. 그럼 왜냐하면 앞으로 재개발을 새로 추진할 구역은 몇 개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임대 아파트가 늘어나는 개수도 몇 개 안 되거든. 그렇지. 서울시가 그런 식으로 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거의 사업시행인가 있고, 사업시행 변경인가까지로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곡소리 나는 거고. 왜냐하면 수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다 걸리니까. 그래서 이 경과 규정에 따라서 완전히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이슈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나오면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 소장님이 손주 볼 때까지 재개발이 안 될 수도 있는 네. 맞아요. 끔찍한 이야기가 지금 될 수도 진행되고 있어. 있다. 그건 아니지. 손주 볼 때는 모르지.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아직 뒤숭숭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마지막까지 다 잡힐 때까지 서로 조심조심 하시면서 무탈하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도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시고 또 하셨던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서 인생도 잘 워라밸 맞춰가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